안녕하세요. 저는 세일러즈를 운영 중인 양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넥터스 그리고 레뮤제 측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브랜드를 운영하기까지 그 진로를 선택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세일러즈는 도전하는 이들이 일상 속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타겟하고 있는 이 도전하는 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일하는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는 제품들은 단순히 예쁜 제품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우치 없이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웨이브백이나 그래서 이렇게 빨리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명함과 카드를 동시에 수납하는 지갑, 그리고 핸들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파우치를 조금 더 편리하게 들 수 있는 가방, 그리고 파우치류들이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일러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디자인과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세일러즈를 패션 기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획 기반의 브랜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게 세일러즈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되게 나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제품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세일러즈이고 제가 그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밥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진로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일러즈를 운영하기까지 꽤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크게 6가지의 단계들로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시작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로 조금 옛날로 넘어가 보면 일단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취업이냐 진학이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취업이라는 거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반장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대회에 이 공문을 세수식 게시판에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면서 복도에서 이걸 보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되게 멋있게 사회혁신 비즈니스라는 뭔가 문구가 적혀 있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드레스 코드가 있지? 대회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뭐 할로윈데이 때 우리 올블랙으로 맞춰 입자 뭐 이런 게 드레스 코드인데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가 너무 신기해서 이 대회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는 뭔가 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등학생들이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 그런 대회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런 툴킷들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탈 줄 전혀 모르다가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 되게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때 해결했던 문제는 뭐 왕따 문제,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대상을 타게 된 거죠. 근데 이 1박 2일이 굉장히 밀도 높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교 가면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대학교 가야지, 경영학과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제 친구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어떤 고민들이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사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관심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마라탕을 좋아해, 나는 이 영화를 볼 거야 라는 식의 굉장히 단순한 선호의 문제인데 이거 자체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뭔가 사회적 시선에 되게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누가 봐도 이게 뭐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활동들만 해야지 뭔가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 스텝, 진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는데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포스터 보고 이 드레스 코드 하나 보고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지원 사업 할 때도 포스터 멋있는데 신청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넥터스도 포스터 보고 멋있어서 그냥 신청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면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도 쓸모있게 만드는 방법, 경험의 복리효과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가 그냥 제가 만든 건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이넥터스라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청년 예술가들이랑 같이 예술 기획을 통해서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진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이넥터스를 제가 한 2년 반 정도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도움 많이 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넥터스 좋아. 너도 해. 막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되게 이넥터스에 많이 오게 됐어요. 뭐 친구의 친구, 선배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심도 깊게 이넥터스를 고민해서 그런 활동들을 고민해서 막상 그런 활동에 들어오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더 빨리 이넥터스를 나가는 거예요. 더 빨리 그 활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왜일까? 나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저 친구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의 진로 선택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 친구들은 더 빨리 나가고 왜 여기서 뭔가를 얻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름의 결론은 하나의 활동과 경험으로 결정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인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진로에 대한 거 그리고 취향에 관한 거 뭐 가치관에 관한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 한순간에 결정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일평생 고민해도 사실 끝나지 않을 부분인데 이거를 대학교 때 단 하나의 활동으로 이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사고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엄청나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첫 발을 내디뎌요. 이렇게 많은 부담 속에 뭔가를 내디디면 사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활동이.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고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많은 기대를 하게 된 분들은 활동을 그냥 바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넥터스를 그만둔다거나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의 활동으로 내가 100%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는 게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의 복리효과라는 말을 혼자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경험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 사실 그거 아무도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경험들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로 관통하는 무언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나의 선호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진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사실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뭣도 없지만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인데요. 사실 유엔트도 뭔가 말이 좋아서 예술 기획, 막 예술 상품 행사 전시 기획이지 사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이 펀딩이었는데요. 이 펀딩을 한 것도 작가님이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뭔가 물건을 만들면 안 되고 처음 초기 자본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보자. 이분 고객분들한테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서 펀딩 올려보자 했는데 이게 정말 지인들만 사주면 한 이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100만 원, 300만 원 사이는 정말 지인분들만 사주면 이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요. 이것도 뭐 나름 펀딩을 해서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또 뭐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게 뭐 이런 드로잉 클래스를 해보기도 하고 건대 주변에 있는 카페나 펍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작품을 걸어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비루한 경험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험들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1년 반 정도 이 활동들을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한 10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저희가 봤던 거는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꽤 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의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거를 지원을 해볼까? 이런 고민이 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작가들이랑 무언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2천만 원이나 하는 지원 사업에 과연 넣을 자격이 있을까? 과연 우리를 뽑아줄까라는 되게 어떤 고민 그리고 걱정, 절대 우리 뽑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어떤 저희를 스스로 후려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 하게 됐는데 저 지원 사업에 어떻게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나름 승승장구랍니다. 그 지원 사업에 붙고 나서 꽤 큰 지원 사업에 붙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일러스트 페어인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공모 작가 부스를 모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은 이 페어에 들어가려면 부스를 300만 원 주고 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 1,000만 원짜리 부스를 무료로 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지원 사업 2천만 원짜리 받은 거에 이제 그게 올라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꽤 큰 이렇게 페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4일 동안 한 4,500명 정도 분이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직접 이 경험들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행사는 정말 재밌는 거다. 이렇게 큰 성취감이라는 걸 처음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또 받아가지고 문화로 새로 고침이라는 또 행사를 만들게 돼요. 이때는 또 스케일이 좀 더 커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세 팀의 기획팀이 합쳐져가지고 네 팀이죠. 네 팀이 합쳐져서 이 신촌기차역 노화된 신촌기차역을 문화로 채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나름 잘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굉장히 뽕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육성 사업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하고 이 문화로 새로 고침 행사까지 하면서 내가 뭣도 없어도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크게 오는 기회를 조금 용기를 내서 지르면 그래도 뭐가 계속 생기는구나라는 나름의 교훈을 얻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름 승승장구가 되다가 정말 큰 위기가 한번 오는데요. 아까 제가 3단계 때 뭣도 없었지만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내가 뭣도 없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행사가 아주 저에게는 잊지 못할 행사인데요. 이거는 그 광진구 분수광장 아마 건대 예대 옆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 뉴엔트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자체 행사였어요. 그동안은 어디에서 시딩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시고 저희 행사를 하는 형태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무료 행사를 열어본 거예요. 저희 돈으로. 근데 이 행사의 컨셉은 야외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 컨셉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건하게 비가 온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클래스인데 저희가 이 예약을 받거든요. 나름 머리를 써서 한 100명 정도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게 100명이 모두가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듯 보였는데 문제는 이때가 9월이었거든요. 근데 장마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 거의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100명 예약하셨던 분 중에 2명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행사가 정말 처절하게 망한 거죠. 그래서 이 뮤지션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여기서 잘린 이유는 여기 앞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이 행사가 굉장히 빈약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했던 처음 자체 행사다 보니까 이 행사에 되게 거는 기대도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 애착이 큰 만큼 원래 배신감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이긴 한데 내가 뭣도 아니었구나라는 그 모멸감과 스스로 후려치기를 정말 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약간 내가 나를 정말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본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때가 이제 2018
2018년 9월이었는데 이때 바로 그만두진 못해요. 제가 그 이후에 행사를 3개를 더 했어야 돼서 제가 이미 잡아두고 약속을 해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을 진다. 대신에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하고 12월 때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제가 극단적인 편인데 그래서 모든 걸 그만둬요. 2019년 1월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달 동안 처음으로 휴직을 하게 돼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학교 다니는 거랑 동시에 되게 여러 개를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다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진짜 이때 심지어 방학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멘탈 케어도 해야 되니까 학교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가지고 매주 이제 울면서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심리상담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넥터스를 심리상담까지 하면서 했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달을 쉬다 보니까 너무 다시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뭔가를 하고 싶고 너무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세일러즈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2019년 3월에 처음에 이제 팀원들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브랜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5월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는 정말 뭣도 없었어요. 이때도. 왜냐하면 이제 이넥터스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작한 무언가는 처음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2달 동안 쉬면서 뭐 드라마틱한 성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게 있다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행착오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넥터스 때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한 2년 반, 3년 정도 됐었는데 이게 1년으로 줄어들고요. 2번째로는 시행착오 이후에 다행히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컨셉이 저희가 모였던 팀원들의 약간 공통점이 다들 약간 도전하는 거 잘하고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러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의 컨셉으로 세일러즈라는 브랜드 명을 짓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브랜딩을 잘 모르니까 항해자? 그럼 바다. 그럼 바다의 분위기를 담아. 이러면서 갑자기 바다 항해도구 이미지를 넣게 돼요. 많이 나간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브랜딩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이미지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걸로 이미지화를 하려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쉬운 바다 이미지를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에코백과 파우치는 당연히 잘 판매가 안 됐고 저희가 그때 5월부터 12월까지 한 400만 원을 팔았을 거예요. 참 처절한 성적인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이라는 지원사업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훈 코치님이라고 언더독스에 계시는 코치님이 계신데 그분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거의 3달 동안 폭격기처럼 저희에게 해주세요. 너네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일러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넌 세일러즈를 통해서 뭘 얻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너가 고객이어도 길 가다가 너네 제품을 살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세일러즈 에코백이 있으면 안 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멈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은 내가 활동을 하는 거 그 자체에 의의를 둘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넥터스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의. 예를 들면 예술가들과 상품을 만들어 봤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의의를 되게 둔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한 본질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일을 되게 좋아하고 세일러즈에 애착이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잘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뭔가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든 적은 없었거든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재미있다 정도였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브랜드는 결국에는 고객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창업의 본질은 결국에 고객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들 그때 팀원들이 여자인 친구들이었고 우리가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도 다들 노트북을 자주 쓰니까 노트북을 수납하는 한번 가방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다행히도 그냥 그렇게 만들고 바로 출시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심지어 이때는 처음으로 타겟 고객이라는 걸 잡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처음으로 노트북 가방을 쓸만한 사람은 누구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제품의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 여성인데 직장인 여성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노트북을 사용하는 미팅이 잦은 직군에 있는 마케팅
같은 직군에 있는 여성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타겟 고객을 잡고 관련된 유통 MD라든지 디자이너분이라든지 이분이 이제 마케터분이었거든요.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제품이 어떤지 살 것 같은지 얼마에 살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묻고 제품을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이제 웨이브백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제품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 앞은 지인분들이기 때문에 좋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저희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이 가방이 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의견들을 묻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고객 관점의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러즈 웨이브백이 2020년 3월에 처음 와디즈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때 저희가 4,300만 원 정도 펀딩이 돼요. 첫 번째 펀딩에. 그래서 2달 동안 4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딱 든 생각이 이거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 자체에 의의를 두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앞단에 왜 뉴엔트 때는 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경험치가 제대로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어떤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활동과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싶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또 다행인 거는 이 웨이브백이 그냥 단순히 잘 됐다 해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코백 하고 나서 1년 정도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팀원들이 다 나간다 그랬어요. 그때 3명이 있었는데 다 나간다 그랬고 한 친구는 원래 나가기로 해서 상관이 없지만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저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왜냐면 또 혼자 해야 되나? 뉴엔트 때도 대부분 혼자 해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붙잡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진짜 본질에 가까운 제품 딱 한 번만 만들고 진짜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든 게 웨이브백이고 그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되는지가 굳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가방,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출장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흐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이후에 1년을 가까이 일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 브랜드를 저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세일러즈는 잘 가고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했는데 영상이 재생은 안 되는 것 같고 세일러즈는 이제 처음에 2020년 3월에 처음에 런칭이 본격적으로 웨이브백 이후에 그해 9월에 드디어 자사모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 웨이브백 리뉴얼 펀딩을 준비를 이제 올리게 됐고 이제 세일러즈를 담기는 한국은 너무 작다라는 또 근자감이 쌓여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랑 아마존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미국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엔 2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 받아서 너무 허덕였었는데 이제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1억짜리 지원 사업을 올해 받았고요. 이거를 받아서 열심히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둘이서 19개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가고 나서 올해 초에 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까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혼자 21개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에 저희 디자이너분이 1명 합류를 하셨고 곧 마케터분도 1명 합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총 6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시작을 할 때 영화 고르듯 쉽게 시작하자. 그게 어떤 활동이 되었든. 그리고 나서 그 활동 하나로서는 어떠한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은 당연히 복리효과고 여러 개가 쌓여야 의미가 있고 여러 개가 있어야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개를 경험해보자.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자잘한 경험들이 있다 보면 나름의 큰 기회가 분명 찾아오는데 그때는 그냥 밀어붙이자. 그리고 나서 그 밀어붙이다 보면 분명히 나의 어떤 발가벗은 모습, 내가 정말 뭣도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 잠깐 멈춰서서 다시 자신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선호는 어디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다 보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거를 해야 그 다음에 시행착오 끝에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냥 뭔가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절대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강의를 녹화하고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의 경험으로 결정되는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파도의 수순처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일러즈의 슬로건인데요. Say your own way를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